2017년 1월 4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51세 된 여성입니다. 이분이 현재 성실한 남편과 대학생인 아들 2명을 두고 있고요. 친정집 사정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직장 생활을 해서 친정집도 사고, 그러니까 집을 사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활비도 줬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이날까지 생활비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결혼해서 나이가 지금 이분이 50이 넘으셨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꾸준히 대주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정집에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면 친정집으로 가고, 집을 산다든가 이러면 친정집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집까지 사주고 생활비까지 계속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아버지 병원비,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치매 병원비도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부모 형제 복이 너무 없다고 얘기하는데, 다행히 성실한 직장 생활로 형편이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좋은데 들어가셨나봐요. 그리고 남편도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 2분을 키우면서 친정집에다 계속 그렇게 생활비를 대주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고 그리고 월급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분처럼 이렇게 생활비까지 계속 대주고 집까지 사주고 그 정도면 저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의 소개 글의 핵심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정집을 계속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오로지 친정 걱정뿐인데, 다행히도 남편은 별로 불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소개글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사주에서 과연 이 친정집에 계속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잖아요. 부모 형제 복이 없는 거죠. 부모 형제 복이 없는 것이 사주에 나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정미년, 정미월, 계유일, 을묘시예요. 그럼 이 사주의 오행을 보면 목기운이 2개, 화기운이 2개, 토기운이 2개, 금기운 하나, 수기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 보면 목화토금수가 1~2개씩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행이 1~2개씩 들어있으면 기본적인 구성은 갖춘 사주다, 장점이 많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단점도 많아요. 우선 이 정미라는 기둥이 2개 있고요. 똑같은 기둥이 있으면 제가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주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위아래로 충이 있어요. 위아래로 이쪽은 정계충, 이쪽은 묘유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분 사주에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청가는 정계충이고 지지는 묘유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충을 당하는 정화가 편재라고 적혀 있죠. 편재는 뭘 나타나죠?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육친관계에서 재성혼이라고 하면 부인만 생각하거든요. 남자 입장에서 부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자든 여자든 재성혼은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월간 자체가, 이 정화가 앉아있는 이 월간이 아버지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궁이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쌍충으로 깨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아버지 복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 복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다든가,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안 해서 내가 고생했다든가, 그 밖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해서 생활비를 대줬다는 것은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가 제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생활비를 못 버니까 그 생활비를 딸이 계속 대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 역할을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지지에서 보면은요, 묘유충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는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유금이 앉아있는 자리가 배우자궁이잖아요. 배우자궁이니까 묘유충이 됐을 때는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그 짧은 소개글을 보면 다행히 그 남편은 본인은 부모 형제복이 너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행히도 남편은 별로 불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2명이 대학생 아들이 지금 2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51세까지 아직 이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글에 보면은 남편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남편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묘유충이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배우자궁이 깨진다는 점에서 남편과의 관계도 물론 주의해야 되는 사주지만, 지금 이분은 벌써 51세나 됐거든요. 자녀분 2분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헤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충을 받고 있는 이 십성을 한번 보세요. 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성운이에요. 인성운은 뭐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 사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인성운은 어머니를 나타내요. 어머니를 나타내는 이 인성운이 또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다 깨지는 거예요, 이 사주는. 그래서 엄마 복도 없고 아버지 복도 없다. 즉 부모 복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분이 지금 현재의 형편이 이 친정집 때문에 몰락했느냐? 수입은 괜찮은데 계속 친정집에 갖다 주느라고 그 가난해서 뭐 벗어나질 못했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분의 이 소개글을 보면 다행히 성실한 직장생활로 형편이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 벌든 아니면 이분이 또 친정에 주긴 주더라도 나머지 갖고 잘 생활을 했든 해갖고 형편이 어렵지는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해답은 이분의 대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주가요, 오행이 균형된 사주이긴 하지만 신약한 사주죠. 그래서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당연히 인성운하고 비거운이,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용신운이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니까 이제 기유대운이 시작했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보시면은 20대 기유대운, 30대 경술대운, 40대 신해대운 전부 어떤 운이 들어오죠? 20대하고 30대는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들어오는데, 이 기둥 자체가 토생금하면서 금기운을 생해주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기운이 강조됐다고 봐야죠. 대운이 괜찮았다고 봐야 됩니다. 신해대운 같은 경우는 용신인 금기운과 수기운만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 51세니까 이제 50대가 지금 시작했지만 50대도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용신인 수기운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운이요, 그 어렸을 때부터 해갖고 용신운으로만 계속 흘러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사주는 지금 이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는다는 이런 결정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흘러가는 대운이 잘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주가 오행이 균형되어 있다는 거. 이 점에서 이분이 부모 운이 다 깨지니까 부모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흘러가는 대운도 괜찮고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형편이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하지 않았어요. 배우자궁이 깨지는데 대운이 좋으니까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운의 흐름은 어떠냐? 괜찮다고 봐야죠. 지금 50대 임자대운도 괜찮아요. 그리고 60대 개축대운, 70대 갑인대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60대부터는 조금씩 꺾어진다고 봐야 되지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 80이 되기 전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대운이 용신대운으로 잘 흐른다는 거. 그리고 완전히 노년기가 됐을 때나 이제 안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뭐 안 좋은 운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대운이 기가 막히게 흐른다는 점, 이 점이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임자대운에서 보면은요, 50세서부터 59세까지 1년 운이 10개가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하고 정유년하고 57세 개묘년 요 정도만 주의를 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50대가 그런데 임자대운이 이 자수가 들어가면서 자묘유 삼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삼형살이라는 게 그 되게 축술미 삼형살하고 인신사 삼형살이 위력을 발휘하고 자묘유 삼형살 같은 경우는요, 그 사주의 구성이 좋다든가 그러면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50대의 자묘유 삼형살이 형성이 되니까 제가 중년에 무슨 충이 발생한다든가 어떤 형살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뭘 먼저 그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강을 먼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50대에 건강 체크 잘하고, 그리고 크게 뭐 무리하지만 않으면, 무리한다는 얘기는 어떤 일탈행위, 예를 들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재산을 한 번에 이렇게 베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그 오바된 행동을 해갖고 사람들과 원한 관계를 갖는다든가, 뭐 이런 일탈 행동만 하지 않으면 50대는 그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51세 된 여성의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사주가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인 사주 분석을 제가 매일 해드리는데 뭐 안 맞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이건 좀 사주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이 그 틀 안에서 사람이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이 좌우를 한다. 그러니까 사주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그 안에서도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잘 살고 못 살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교 5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